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생관계법령. 자, 이번 시간은 공중위생관리법이죠. 자, 위생관리법 정리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자, 공중위생관리법은 우리 시험에서 5문제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먼저 1조 목적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중위생관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이죠. 자,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이야기죠.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건강증진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위생수준 향상이라는 거 표현하고요.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다. 자, 이제 2조죠. 용어 정의는 출제가 아주 자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용어 정의에 관한 테마가세요. 첫 번째 나오는 게 공중위생영업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공중위생영업은 6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네요. 자, 공중위생영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일단 기본적인 대상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공중위생영업이라는 것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서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죠.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 공중위생 영업의 기본적 개념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서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6개 영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 이 대목도 틀리게 우리가 만들려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틀린 점이 되겠죠.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공중위생 영업으로 분류가 되는 것들은 6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먼저 숙박업이 있죠. 자, 숙박업이 있고요. 또 목욕장업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용업, 미용업이 나오죠. 그래서 이용업, 아울러서 미용업입니다. 자, 그리고 세탁업하고 우리 건물 위생관리업이 나오죠. 그래서 세탁업, 아울러서 우리 건물 위생관리업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물어본 문제가 아주 여러 번 출제가 됐죠. 그래서 공중위생영업은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 위생관리업이죠. 자, 여기 이제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중에서 자, 소독업은 들어가 있지 아니하죠. 소독업은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또 제과점 영업도 들어가 있지 않았죠. 제과점 영업도 여기에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자, 또 휴게소 영업도 들어가지 아니하죠. 그래서 휴게소 영업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 공중위생 영업은 이 6가지 영업을 의미하는 거다. 자, 이거 아닌 거 나오면 틀린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시험에서도 최근에 여러 번 물어봤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6가지 영업에 관한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숙박업에 관련된 하나씩 정리하는 겁니다. 자, 숙박업이라는 것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의미한다. 이제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것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 숙박업이 해당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숙박업에서 제외된다, 해당되지 아니하는 게 4가지가 나오죠. 우리 시행령 별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농어촌 민박 사업용 시설 나오죠. 그래서 농어촌 민박 사업용 시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농어촌 민박. 또 자연휴양림 나옵니다.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죠. 이렇게 보시고 또 세 번째는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또 한 가지는 일명 게스트하우스죠. 애국인 관광 도시 민박 업용 시설입니다. 또는 한옥 체험용이 나오죠. 그래서 애국인 관광 민박 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한옥 체험용입니다. 한옥 체험용 시설이죠. 자, 그럼 일반점들 이 내용들은 숙박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농어촌 민박 우리 사업용 시설이 숙박업에 해당한다면 틀리다는 이야기죠. 또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한 시설도 숙박업에는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청소년 수련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애국인 관광 민박 업용 시설은 보통 게스트하우스로 생각하시는 이런 것도 숙박업에는 들어가지 아니한다. 한옥 체험용 시설도 숙박업에는 제외가 됩니다. 자, 대신 이제 우리가 비교할 것은 뭐냐면
일명 휴양 컨도미니엄입니다. 먼저 휴양 컨도미니엄은 우리 숙박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휴양 컨도미니엄은 숙박업에 해당한다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이번 휴양 컨도미니엄은 일반 우리 건축물 용도상으로도 숙박 시설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숙박업에 들어갑니다. 대신 농어촌 민박 나오면 일단 안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휴양림 나오면 안 들어간다. 또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한옥 체험용 시설은 숙박업이 아니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이제 목욕장업입니다. 자, 목욕장업도 두 가지 형태가 나오죠. 자, 다음에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인데요. 아울러서 물로 목욕할 수 있는 시설 설비 또는 우리 사우나라 그러죠. 맥반석, 황토, 옥 등을 직접 과열해서 발생되는 열기 또는 온정해석을 이용해 가지고 땀을 낼 수 있는 시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목욕장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것, 자, 목욕장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자, 세 가지가 나오죠. 자, 숙박업 영업소에서 부설된 욕실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부설 욕실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설 욕실. 자, 숙박업에 부설되는 욕실, 자, 또는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에서 부설되는 욕실. 자, 또 종합체육시설이죠. 한마디로 종합체육시설업에서 이루어지는 체원관리실입니다. 자, 체원관리실. 자, 여기는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에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목욕장업에는 제외가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이용업이 나옵니다. 또 이용업하고 미용업이 나오는데요. 자, 이용업하고 미용업은 기본 차이점을 기억할 게 뭐냐면, 자, 이용업은 머리카락 수염이 나오죠. 머리카락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방법으로 용모를 단정히 한다. 이 표현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용업은 용모를 단정히 한다. 이 표현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미용업이라는 것은 말로 얼굴, 머리, 피부, 그리고 손발톱 등을 해가지고 외모를 아름답게 꾸민다. 그래서 외모를 아름답게 꾸민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미용업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이제 미용업은 분류가 여러 가지 분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미용업 종류는 분류 자체가 일반 미용업도 있고요. 또 피부 미용업이 나오죠. 자, 피부 미용업에서 하나 조심할 것. 자,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피부 상태 분석이나 피부 관리 또는 제모, 눈썹 손질하는 것을 피부 미용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피부 미용업을 소개하면서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한다 이렇게 너무 틀려요. 사용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관리를 의미합니다. 또 네일 미용실도 있고 네일 미용업도 있고요. 또 화장 분장 미용업 또는 종합 미용업 등이 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세탁업은 따로 설명하지 아니해도 일반점들 우리 세탁 등의 업무를 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건물위생관리업도 한번 물어봤죠. 자, 어떤 영업이냐고 물어보는 용어 문제 나왔죠. 자, 보시면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문제의 청결 유지, 실내 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한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건축물 시설물 등의 청소를 대행한다. 이게 건물 위생관리업입니다. 자, 개념을 그렇게 잡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용어적인 문제는 워낙 출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체킹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이제 공중위생 영업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공중위생 영업을 한다는 이야기죠. 공중위생 영업을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될 거냐, 신고할 거냐,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죠. 자, 공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한다면 일정한 기준을 갖춰야 되겠죠. 시설 설비 기준을 준수하고 아울러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위생 영업은 신고제다. 이런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할 때 신고를 하는 것인데요. 자,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면 틀린 이야기죠. 또 신고 자체는 우리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자, 줄여가지고 여러분들 시군구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신고제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점들 우리
공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한다 할 때는 어떤 시설 설비를 갖춰야 되는데, 자, 시설 설비 기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것도 한 번씩 문제화가 되기 때문에 정돈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갖춰야 될 시설 설비 기준에서, 자, 숙박업은 뭐 크게 필요한 건 별로 없어요. 숙박업은, 자, 거기 본 것처럼 우리 시행규칙, 우리 불령에 나와 있네요. 취사시설, 환기시설, 창문, 객실별 욕실, 샤워실, 자, 그런 것들을 갖추란 이야기입니다. 자, 목욕장업은 목욕실, 발안실, 탈의실 외라고 나오죠. 외시설에, 자, CCTV 설치, 또 설치 여부를 이용객이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가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목욕장업에서, 자, CCTV 설치하면 아니 된 데가 목욕실, 발안실, 탈의실 나오죠. 그 외시설에 설치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자, 이용업하고 미용업이죠. 자, 이용하고 미용업은 자외선 살균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자외선 살균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건물위생관리업입니다. 자, 건물위생관리업이 신고를 하고자 할 때 갖춰야 될 시설설비 기준이에요. 자, 시설설비는 마루 광택기 나오죠. 또 진공청소기, 안전벨트, 안전모, 자, 또 로프, 또 일반적으로 세 가지 측정 장비가 나오죠. 먼지 측정 장비, 또는 일산탄소 측정 장비, 이산탄소 측정 장비, 이런 것을 갖춰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시설 설비 기준을 갖추라는 이야기예요. 설비 기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우리 신고하고 나서 중요사항 변경할 때도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신고하고 나서, 자, 일반적으로 중요사항의 변경이 발생했다. 자, 중요사항의 변경이 발생할 때도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이제 공중위생 영업을 폐업할 때입니다. 자, 폐업할 때도 역시 신고란 이야기죠. 자, 폐업 신고에 관련된 부분은 20일 숫자나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폐업할 때도 신고하는데, 자, 폐업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죠? 20일 이내. 자, 그래서 숫자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폐업 신고는 20일 이내 한다라고 잡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조 2는요, 공중위생 영업의 승계가 나옵니다. 자, 기본적으로 승계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승계라는 것은 여러분 말 그대로 이어받는 건데요. 양도했거나 또 사망했거나 합병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가 기본이고요. 승계 사유가 보시면, 승계 사유가 일반적으로 양도하게 되면 양도인이 있겠죠. 그럼 양도인이 있고 양수인에게 양도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이 있겠죠. 자, 비상속인이 사망했다고 봅시다. 사망하게 되면 상속받은 자, 그래서 상속인입니다. 상속인이 있을 것이고요. 야, 만약에 법인이라면 법인이 합병을 했다는 이야기죠. 합병. 자, 법인이 합병을 하게 되면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새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존속하는 법인이나 새로 설립된 법인 있다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는, 자, 우리 경매 등으로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나옵니다. 자, 일반점들 경매 등으로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 인수자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런 자들은 공중위생 영업을 이어받는 것이죠. 이어받기 때문에, 자, 이 자들이 일반점들 승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승계를 받게 되면, 자, 승계 신고를 해야 된다. 자, 승계 신고는 1개월 이내입니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신고 자체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하는 것이다. 그럼 승계 신고는 양도하게 되면 양수인이, 상속받게 되면 상속인이, 자, 법인이 합병하면 A법인하고 B법인 합병해서, 자, B가 될 수도 있고, 또 A법인, B법인 합병해서 C법인을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존속하는 법인 또는 새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자, 또 경매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들이에요. 자, 이런 자들은 승계 신고를 해야 된다. 자, 승계 신고는 1개월 이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단 조건이 붙는 게 이용이나 미용업 같은 경우는 면허 소지자에 한해서 승계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서 조항에 기억할 것이, 자, 우리 이용업이다 또는 미용업입니다.
자, 이것을 승계하고자 할 때는 면허를 소지한 자, 면허 소지한 자, 다시 말해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죠. 자, 면허 소지자에게 승계가 허용이 된다. 이렇게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정위생영업의 승계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4조 문제로 갑니다. 자, 공정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등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자, 4조 1항의 내용은 자, 이용자에게 건강상 유해 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또는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또 2항을 보게 되면 자, 목욕장업입니다. 일반적 목욕장업은 자, 우리 일반적 목욕장의 수질 기준, 수질 검사 방법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죠. 또 자, 맥반석 황토, 옥, 한마디로 사우나 같으면 위생 규정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나오는 목욕물의 수질 기준이 나오죠. 우리 불량 별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또 이런 것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돈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욕장업에서 자, 우리 목욕물이죠. 수질 기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형태가 나오죠. 우리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목욕물의 수질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서 주어지는 조건들을 좀 봐두시면 됩니다. 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원수, 욕조수, 해수입니다. 자, 보시면 자, 원수는 색도가 5도 이하라고 나오죠. 또 탁도는 1NTU 이하입니다. 또 수소 이온 농도는 5.8에서 8.6 이하입니다. 또 가망산, 우리 가망간산 칼륨이죠. 자, 가망간산 칼륨은 소비량이 자, 리터당 10mg 이하입니다. 또 총대장균군은 자, 100ml죠. 거기서 검출되지 아니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 수질 기준 중에 자, 원수 부분입니다. 자, 원수에서 수질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 중에 자, 기억할 것. 자, 색도는 5도 이하다. 이렇게 해놓으세요. 색도는 5도 이하. 이렇게 봐두시고요. 아울러서 탁도는 1NTU 이하입니다. 그래서 우리 욕조수는 1.6NTU 이하인데 일반적 원수 부분은 1NTU 이하다. 또 수소 이온 농도가 나옵니다. 수소 이온 농도는 자, 우리 온수하고 해수를 좀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자, 수소 이온 농도는 온수가 5.8에서 8.6 이하입니다. 5.8에서 8.6 이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비교해 보면 자, 우리 해수 부분에서 나오죠. 자, 해수는 7.8에서 8.3입니다. 8.3 이하. 그래서 온수 부분의 수소 이온 농도는 5.8에서 8.6 이하. 해수 부분은 7.8에서 8.3 이하. 그렇게 해서 비교를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아울러서 온수 부분에 자, 가망간산 칼륨입니다. 자, 가망간산 칼륨 나오죠. 자, 이 칼륨은 자, 10mg 이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리터당이죠. 그래서 10mg 자, 이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대목은 여러분 욕조수 같으면 25mg 이하입니다. 그래서 또 비교해서 같이 묶어 놓으세요. 자, 욕조수가 나오게 되면 여기는 25mg 이하입니다. 그래서 온수 부분에서는 10이죠. 근데 욕조수가 나오면 25다. 그래서 같이 비교해서 정돈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총대장균균입니다. 자, 총대장균은 100ml 중에서 검출되지 아니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자, 총대장균균입니다. 자, 총대장균이라고 나오는 자, 그 균은 자, 100ml죠. 자, 100ml입니다. 자, 100m 중에서 검출되지 아니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 받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100ml 한번 물어봤던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100m 검출되지 아니해야 된다. 이렇게 정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욕조수 부분은 뭐 간단하게 좀 정리했던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고요. 해수 부분 나오죠. 해수 부분은 수소 이온 농도가 나옵니다. 수소 이온 농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7.8에서 8.3 이하입니다. 또 총대장균균은 자, 100ml당 1000 이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 총대장균군에서는 해수 부분을 같이 하나 비교해서 봐두시면 됩니다. 해수 부분은
자, 일반적으로 100ml당 1000 이하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해수 부분은 100ml당 1000 이하. 그래서 총대장균 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 목욕물 수질 기준에 관한 내용들은 온수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자, 이렇게 같이 비교 개념에서 세 가지 욕조수로 해수에서 필요한 부분만 체킹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의외로 이 부분이 우리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정확히 정돈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이용 미용업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이용 미용업을 할 때는 자, 소독한 기구, 또 소독하지 아니한 기구를 분리해서 보관하라고 나와 있고요. 또 면도기는 일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하나여 사용하게 할 것 당연한 이야기죠.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우리 미용기구의 이용이나 미용기구의 소독 기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 대목도 한번 체킹을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이 미용입니다. 이용이나 미용기구죠. 자, 소독 기준입니다. 자, 이 미용기구의 소독 기준에 관한 것은 자, 소독에 관한 방법이 7가지가 나오는데요. 일단 특징을 잡아가지고 좀 비교를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번 자외선 소독이 나오죠. 그래서 자외선 소독이 나옵니다. 또 우리 건열, 멸균 소독이 나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자, 전기 소독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공통 묶어야 될 게 뭐냐면 자외선 소독이나 건열, 멸균 소독 또는 전기 소독이 나오죠. 자, 이 경우는 전부 다 20분 이상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건 전부 다 20분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10분 이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자외선 소독, 또 건열, 멸균 소독, 전기 소독은 20분 이상입니다. 자, 자외선 소독은 1제곱센티미터당 85 마이크로와트 나오죠. 그래서 이상의 자외선을 20분 이상 쬐어준다. 또 건열 멸균 소독은 섭씨 100도씨 이상이죠. 자, 건조한 열에 20분 이상 쐬어준다. 또 전기 소독은 100도 이상 습한 열이죠. 자, 20분 이상 쐬어준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반면에 열탕 소독은 섭씨 100도씨 이상 물속이죠. 자, 나머지 자, 열탕 소독이든 열탕 소독 나오죠. 자, 또는 우리 석탄산수 소독입니다. 그래서 석탄산수 소독이 나오죠. 자, 석탄산수 소독이라든가요. 아울러서 크레졸 소독이 나옵니다. 자, 크레졸 소독, 또 에탄올 소독이 나오네요. 자, 그럼 이 부분은 전부 다 10분 이상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위에 세 가지는 20분 이상입니다. 자, 열탕 소독은 자, 보시면 우리 섭씨 100도씨 이상 물에 10분 이상 끓여준다. 자, 석탄산수 소독이 나오죠. 자, 여기는 또 하나 구별할 것이 자, 석탄산이나 크레졸 나오죠. 여기는 전부 다 3%입니다. 자, 대신 에탄올은 70%. 이 숫자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일반적 석탄산수 소독은 자, 석탄산이 3% 나오죠. 그래서 10분 이상 일반적으로 담가준다. 크레졸 소독도 자, 크레졸이 3%입니다. 아울러서 10분 이상 담가둔다. 자, 에탄올 소독은 에탄올이 70%라고 나와 있죠. 자, 거기에 10분 이상 담가둔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명기구의 소독 기준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문제 정리를 하고자 할 때는 자외선이나 건열멸균, 전기 소독은 20분 이상 기억해 주시고요. 열탕, 석탄소, 크레졸, 에탄올 소독은 10분 이상입니다. 또 석탄산이나 크레졸은 3%이죠. 에탄올은 70%. 이 정도. 자, 이 정도에서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여러분들 암기 정리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세탁업이 나오죠. 자, 세탁업을 한 자는 세제 사용할 때 국민 건강에 유해 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계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또 건물위생관리업입니다. 사용 장비 또는 약재 취급 시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를 하여야 됩니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아울러서 이제 공정위생업자가 준수해야 될 위생관리 기준 등이 나옵니다. 자, 위생관리 기준에 관련돼 가지고요. 자, 이 대목도 일반적인 수치적 개념을 좀 정돈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생관리 기준에서
제시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조명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자, 위생관리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자, 숙박업이 나옵니다. 숙박업에는 객실, 적격대 또는 로비시설 나오죠. 조명들은 70룩스 이상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하나 정리하건대 숙박업이다. 객실 기억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조명이죠. 자, 70룩스 이상이어야 된다.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70룩스 이상이다. 하나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목욕장업입니다. 자, 목욕장업에서는 위생관리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죠. 자, 여기는 목욕물이죠. 자, 목욕물은 자, 매년 1회 이상 수질 검사를 해야 된다. 자, 매년 1회 이상입니다. 그 수질 검사를 해야 한다. 이 대목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목욕장업에서는 자, 목욕장 및 탈의실 나오죠. 자, 만 4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발안실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발안실에 출입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죠. 입역 주의사항입니다. 자, 발안실, 즉 우리가 말하는 사우나죠. 사우나입니다. 자, 발안실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감기에 걸렸거나 또 만 5세 미만 또는 전신 세약 증세 어린이, 또 혈압이 180 이상이죠. 또 자, 우리 안면 홍조증 환자 또는 노약자, 임신자, 고혈 환자, 또 일반적인 중증 심장병 환자, 또 술을 마신 후 2시간 이내입니다. 또 출혈을 많이 한 사람이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특징 하나 봐두시면 우리 발안실 등에 자, 우리 사우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입역 주의사항에 나와 있는 게시문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조심하라는 그런 게시를 하는 것인데, 자, 일반적으로 혈압 숫자나 기억하시고요. 혈압은 180 이상. 자, 그 다음에 음주죠. 자, 술을 마시고는 2시간 이내. 자, 요 정도만 좀 기억해 두시고요. 나머지는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목욕장업에서 하나 추가할 것은 뭐냐면 조명도죠. 조명도. 일반적으로 목욕실 아울러서 세면시설 나오죠. 그래서 휴식실도 마찬가지. 그래서 목욕장업의 조명은 40룩스 이상이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목욕장업에서 조명을 물으면 40룩스 이상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다. 목욕장업의 위생관리 기준 요 정도요. 자, 일반적으로 목욕물 수질 검사는 매년 1회 이상. 또 우리 발안실 같으면 일반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 있죠. 뭐 어린이라든가 안면 홍조증, 뭐 기타 등등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뭐 혈압이 180 이상이라든가, 또 한번 잘 물어보는 게 술을 마신 후 음주한 다음에 2시간 이내 이런 자들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고요. 또 목욕장에서 조명이 나오면 40룩스 이상이다. 자, 숙박업 객실은 70룩스 이상이었죠. 이렇게 하나 표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이용업이 나오죠. 자, 이용업입니다. 자, 이용업에도 조명에 관한 거 하나 받으시면 돼요. 자, 이용업도 조명은 70룩스 이상입니다.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영업장 안에 자, 우리 이용업은 조명이 70룩스 이상. 그러면 숙박업 객실도 70룩스 이상이었죠. 그래서 같다고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용업입니다. 자, 미용업은 여러분, 자, 피부 미용을 위해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 한 번 더 미용업에서 피부 미용업을 하는데 의약품이라든가 의료기기 사용은 아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탁업입니다. 자, 드라이클리닝 세탁기는 유기용제 누출이 없도록 항상 점검을 해야 되고요. 사용 중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또 건물위생관리업입니다.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얼룩 제거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창문을 열고 작업하는 등 증발된 가스를 흡입하지 아니하도록 해서 화재 발생에 주의를 해야 한다. 라고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일반 위생관리 기준에서 필요한 내용들은 일단 여기 숫자 관련들 잘 기억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위생관리 기준에 관한 각 영업의 특징들을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5조 내용이 나오죠. 자, 5조는 여러분 공중위생 영업자의 불법 카메라죠. 설치 금지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영업소에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반된 행위에 이용되는 그런 카메라, 한마디로 여러분들 우리 몰카라 그러죠. 자, 이런 카메라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공중위생 영업에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라든가 또는 지켜야 될 기준들, 또 의무사항들이죠.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시험에서는 한두 문제 정도는 항상 출제되는 대목, 그래서 2개, 3개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그 파트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은 여러분 5조까지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